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세상 떠난 어느 한류 스타의 전생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꾼 꿈 내용입니다.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또 증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느 젊은 한류 스타가 있었습니다. 30대 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. 특별히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. 물론 약간의 가정적인 어떤 일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세상사 살면서 다 겪는 일입니다. 그래서 '참 이상하다.'는 생각을 제가 했죠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영화광이었어요. 웬만한 영화는 다 봤을 때였습니다.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도 당연히 봤죠. 탤런트이기도 했던 배우입니다. 그런데 그 배우의 이미지는 굉장히 맑아요. 소년 같은, 정말 순수한 소년 같은, 사춘기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그런 배우였습니다. 그래서 또 소녀 팬들이 많았고 그리고 묘하게도 일본에서 인기가 좋았어요, 그 청년은. 그래서 저는 '참 뭔가 안 어울린다.' 직업하고 그가 풍기는 이미지는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연예인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왠지 외로운 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우수에 찬 그런 눈빛이라든지 그 청년은 그랬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생을 버린 것입니다. 그래서 '참 묘하다. 안 어울리는 삶을 살더니 이 사바세계의 삶이 참 힘들었나 보다 본인에게는.' 그 정도로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취가 안 됐었을 수는 있죠, 그 연예계에서. 그렇지만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.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꿉니다. 뭐 그 당시에는 워낙 제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라 이 식이 맑아서 이제 그런 게 보였을 때였어요. 그 배우가 일본식 승복, 일본의 승려들이 입는 승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. 그런데 배경은 일본의 그런 목조 가옥들 있죠. 전통 가옥. 그곳에서 일본의 승려 복장을 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.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"저는 전생에 일본의 승려였습니다."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'아 그런가? 일본의 승려였었다 전생에.' 아주 슬픈 눈빛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저는 전생에 일본의 승려였었다고.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계가 맞지를 않았나 보다. 그렇다면 왜 이 생에 또 그런 길을 갔을까? 전생에 승려였을 때 세속에 대한 어떤 강한 그리움을 가졌었을 수 있죠. 그래서 어찌어찌 또 이 대한민국에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몸받아 왔는데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런데도 뭔가 안 어울렸던 거예요. 그런 마찰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 내면적으로. 어떤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런 생활에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랬다면 어떤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런 회의가 오고 그랬을 때 전생에 승리였던 사람이니까 이 생에도 출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젊은 나이에.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인과의 법칙이라든지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봤다면 자신이 전생에 일본에서 승려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속 훌륭하게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지 승복이 너무 어울리더라고요. 꿈에서 본 모습이 승복이 어울렸습니다. 그에게는 그게 맞지 이
화려한 연예인의 그런 복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. 정말 청순해요. 그래서 청순한 스타라고 그 당시도 불렸습니다. 아주 소년 같은 미소년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. 편안하고 고요하고. 그러니까 일본 복장을 하고 승려 복장을 하고 일본 풍경이 보였다는 것은 어쩌면 그는 '일본에 다시 몸받아 태어났을 수 있다.'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바로 사람 몸 받기는 어렵다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. 인과의 법칙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. 모든 종교에서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인간 몸 받아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태어난 것 같고 설사 인제 또 다른 몸을 받았을 수 있죠. 바로 죽었을 때 일본 쪽에서 환생했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어제 또 유명 명배우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있고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 뭐 언론이 죽였다 뭐 검찰 아니 경찰이 죽였다 뭐 여러 가지 인제 이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큰 문제이긴 문제예요.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언론이라고 봐요 솔직히. 뭐 검찰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 있지만 언론은 사람을 세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반대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.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언론이.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라고 저도 봅니다. 그런데 뭐 그 언론만 문제인가요? 조중동 뭐 이런 큰 언론만 문제가 아니죠. 인터넷도 언론이잖아요. 인터넷 언론도 큰 문제예요. 그렇게 연예인들 사생활 캐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그런 방송들 몇 개 있잖아요, 유명한 방송들.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뻥 튀기고 그대로도 안 합니다. 또 보면 뻥 튀기고 또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막 퍼뜨려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끕니다.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죠. 참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. 그걸 돈벌이 이용한다는 게. 그대로 실어도 문제인데 또 이렇게 각색을 해서 방송을 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사실 큰 문제예요.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다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도 큰 문제예요.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뭐 악플 달고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요.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엎짓고 사는 거예요.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어제 그 배우도 사실 이미지는 좋은 분이었죠. 선하죠. 참 선하고 깨끗한 이미지입니다. 근데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근데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나 와요 다.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경계는 살다 보면 한두 번씩 다 겪게 됩니다.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죠.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삽니다. 그런데 그렇게 인기 연예인들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깨끗한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버리면 '나는 더 이상 연예인으로 살 수가 없다. 성공할 수 없다.'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제1 장 인생의 1 장이 막을 내렸다 보고 다른 삶을 개척할 수도 있어요. 사업가로 갈 수도 있고. 또 인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갈 수 있죠. 왜 꼭 연예인으로만 살아야 됩니까?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해서 이미지 극복을 해서 어느 날 다시 또 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는 수행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보는 공부하는 단계가 온 거예요. 수행하라는 것입니다. 깨어나라고. 그래서 법계에서 주는 사실은 회초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어떤 경계에 딱 부딪혔다는 것은. 더 이상
뚫고 나갈 수 없을 만큼 힘든 경계가 올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에요. 그렇게 악플이나 뭐 잘못된 방송으로 희생된 연예인이 뭐 한둘입니까?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이미지가 또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요게 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큰 문제인 거예요. '이게 난 인생 이것으로 난 끝이야.' 그 생각. 그 한 생각을 탁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.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. 그냥 후를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'그래 내가 젊을 때 한때 나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 있나?' 솔직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 누가 털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. 다 드러나고 오면 50보 100보입니다. 정치인들이고 누구고 다 50보 100보예요 털고 보면은.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남자답게 그냥 후를 털어버리고 '그래 까짓 건 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.' 하고 뭐 한 1-2년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서 공부를 한다든지 외국으로 나가 공부를 하고 오든지 뭔가 좀 그런 전환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골수로 달려가다 보니까 '이 더러운 세상 내가 안 살고 마라.' 이러면서 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는 지금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. 인제는 누구도 포장돼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. 유리세계라고 하잖아요. 유리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. 다 투명해서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이 왔어요.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특히 인기인이 된다는 거, 사회 지도층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예요.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,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한 것이거든요. 그러면 그 흡수한 에너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. 즉 보살행을 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 돼요. 그냥 얻는 것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스타가 된 사람들은 질량이 큰 사람들이에요. 그 스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스타가 된 사람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받는 과보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큽니다.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질투와 부러움, 돈을 다 흡수했거든요. 그래서 받는 과보도 큰 거예요. 그래서 한 생각을 탁 돌리고 어차피 태어났는데 그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어디서 와서 그거는 알고 가야겠다. 이참에 수행을 해 보자고 탁 몇 년 그냥 산에 가서 어디 예 수행하고 탁 내려오면 이미지 세탁은 저절로 돼요. 수행하고 왔다 그러면 '아 그동안 또 내가 잘못 살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누구나. 그걸 반성하고 참회하고 새롭게 새 인생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.' 그러면 얼마나 띄워 주겠습니까? 수행하고 왔다 그러면 한 3 년만 탁 가서 수행하고 와 봐요.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. 오로지 그냥 세속적인 부귀영화만 바라보니까 뭐가 꽉 막히면 가는 거예요. 이게 참 문제예요.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많이 와요. 왜냐하면 많은 걸 누린 세대거든요. 우리 시대는 고생을 좀 하고 산 시대고. 그러기 때문에 쪼끔만 어려움이 와도 참지를 못해요. 정말 누구 한 사람 다 두고 물어보십시오. "죽고 싶지 않은 적 있느냐고." 하면 다 있다고 그럽니다. 어떤 이유에서든 다 있어요.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그런 기운을 이런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. 그로 인해서 또 그런 모방 그런 일들 모방하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.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또 예 반성할 거리는 주었죠. 언론과 그리고 인터넷도 언론이니까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단죄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거를 정말 좀 반성해야 돼요.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.
무조건 너무 마녀 사냥들을 하더라고요. 한꺼풀 벗겨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은. 도끼인 객기인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. 특히 남의 사생활 지나치게 파헤치는 거. 사생활 없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. 몇십 년 살다 보면. 그걸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. 아무튼 좀 안타까웠어요. 한 3 년만 탁 그냥 어디 종적을 감춰서 수행을 하고 왔으면. 예전에 정광열 씨 탤런트 그분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주머니에 토큰 하나 뭐 제대로 없을 때였대요. 그래 가지고 절망에 빠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산에 가서 6 개월 동안 면벽 수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고서 갑자기 허균, 허균이 아니죠. 허준. 그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이 됩니다. 그래서 허준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대스타가 됐죠. 그 어려움을 딛고.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. 그럴 때는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최고예요, 수행하는 게. 그럼 업장소멸도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 운명 전환을 이룰 수 있어요. 정광열 씨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허준 주인공을 탁 맡게 됩니다. 대박 났잖아요, 허준. 아 좀 그랬으면. 허준 동의보감 그거 했었죠. 드라마 엄청난 인기였잖아요.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갑자기 또 10여 년 전에 떠난 그 한류 스타 선생이 또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인연법으로 인해서 또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구나. 그런 게 있습니다.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